비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낡은 주택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세상의 모든 울음을 대신하는 듯 했다. 술 냄새가 뱀방한 순자는 손바닥만 한 베네쩌고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 손끝에 닿은 천의 감촉이 오래된 상처처럼 따갑다. 순자의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왔다. 아가야, 이 애미가 미안하다. 이제는 이름조차 불러볼 수가 없구나.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순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세상과 단절된 지 오래였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외국식 코트 차림, 짙은 비냄새와 함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옆에는 젊은 통역사가 서 있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이수연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숨이 막혔다. 그 이름은 40해 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한 이름이었다. 이수연. 죽었다고 믿었던 딸의 이름이었다. 순자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때렸다. 그 애는 병약해서 죽었다. 다 내 탓이야. 입도 뻥긋하지 마라.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문턱을 넘어오려는 여인의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나가. 당장 나가. 통역사는 당황해 뒤를 돌아봤지만 순자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순자는 문을 힘껏 닫았다. 쾅 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문이 닫히자 순자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내어 울면 그 아이가 다시 사라질 것 같았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못난 애미가 또 너를 버렸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빗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순자는 문 앞에 고개를 묻은 채 속삭이듯 말했다. 이건 벌이야. 내가 받을 뻘. 40년 만에 돌아온 딸. 그러나 문은 닫혔다. 그 문 너머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밤이 지나고 빗방울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창문 너머로 흐린 햇살이 스며들었다. 순자는 부엌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남긴 소주잔과 아직도 젖은 베네쩌고리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천위를 천천히 쓸었다. 마치 어제의 일이 꿈이었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단 말이냐. 입안이 바짝 말랐다. 그때 문틈 아래로 흰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조심스레 집어든 순자는 봉투 안에서 서류 몇 장과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이국의 거리, 그 한가운데서 밝게 웃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어제 문 앞에 서 있던 그 눈동자였다. 순자는 사진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떨궜다. 웃는 얼굴이 낯설 만큼 닮아 있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같은 눈매였다. 문득 통역사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이수연 씨는 한국에서 입양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순자는 한참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마지막 숫자 앞에서 멈췄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이젠 말해야 해. 살아 있었다고, 미안했다고.
아니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 아이 인생 망치지 마. 순자는 결국 전화를 끊었다. 대신 봉투를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하지만 서류 한 장이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 종이에는 희미하게 찍힌 이름이 있었다. 입양 주선자 장모 씨 전 고아원장. 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이름 낯익은 듯했다. 40년 전 시어머니가 함께 갔던 그 여자였다. 순자는 그날의 기억을 억누르듯 숨을 삼켰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죽은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구나. 순자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참 후 그녀는 굳은 결심이 선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낡은 장롱을 열어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이름표가 있었다. 이수연 1970년 3월 4일. 순자의 손끝이 떨렸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순자는 낡은 우산을 들고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코끝에 스민 냄새는 오래된 먼지와 비 냄새가 섞인 잊혀진 시간의 냄새였다. 버스 창가에 앉은 순자는 작은 종이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이수연의 입양 서류와 낡은 이름표 그리고 베네저고리 한 조각이 들어 있었다. 도시는 이미 그녀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네온사인과 자동차 소리에 숨이 막힐 만큼 낯설었다. 순자는 어렵사리 성은 보육원 폐원됨이라는 표지판이 걸린 언덕 아래에 섰다. 잡초가 무성했고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낡은 문을 밀고 들어가자 먼지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순자는 천천히 걸었다. 벽에는 희미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1970년대 아이들 여름 운동회. 그 속에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여자와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있었다. 순자의 숨이 멎었다. 그날의 장면이 다시 눈앞에 되살아났다. 시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빼앗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 집의 계집애는 필요 없다. 그리고는 낯선 여인에게 봉투를 쥐어줬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고개를 숙였다. 이 아이 잘 부탁드려요. 병약해서 오래 못 갈 수도 있으니.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따라가려 했지만 남편이 팔을 잡았다. 그만해. 어머니 뜻이야. 그날 이후 그 아기를 다시 본 적이 없었다. 순자는 사진을 부여잡은 채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손등을 타고 떨어졌다. 그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누구 찾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폐원된 건물 관리인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이곳 원장이 장모 씨였죠?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근데 그분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그분 기록이나 자료는 남아 있나요?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예전 서류는 구청 기록 보관소로 넘겼어요. 순자는 그 길로 구청으로 향했다. 텅 빈 복도,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직원은 귀찮다는 듯 말했다. 1970년대 기록은 폐기됐을 텐데요. 순자는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 아이 하나만 찾아야 합니다.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 뭉치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입양 기록 1970년 3월. 페이지를 넘기던 순자의 손끝이 멈췄다. 이수연. 미국 뉴저지로 입양. 중개자 장모 씨.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옆에 작게 쓰인 메모가 있었다. 보호자동의 박순자 서명 생략. 순자는 종이를 부여잡고 고개를 떨궜다. 내가 동의했다고? 누군가 내 이름을 대신 쓴 거야. 순자의 몸이 떨렸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엔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이름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는 구청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는 입양 기록 복사본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서류 맨 아래 보호자 동일안에 찍힌 이름은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도장을 찍은 것이다. 그녀는 곧장 동사무소 옆 작은 인장가게로 달려갔다. 그곳은 40년 전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낡은 간판, 오래된 유리문. 문을 열자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눈을 들었다. 박순자 씨? 오랜만이요. 순자의 눈이 커졌다. 저를 기억하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그때 장 원장이랑 시어머니가 같이 와서 급히 도장 새기라 하셨잖소. 아이 서류 처리해야 한다고. 순자의 무릎이 휘청했다. 그게 제 도장이었어요? 그렇지. 이름은 박순자였고 주소도 맞았소. 근데 이상했지. 본인이 아닌데 왜 시어머니가 대신 왔을까? 순자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내 도장을 만들어 쓴 거였구나.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땐 여자가 말하면 안 되는 세상이었으니까. 아무도 묻지 않았지. 순자는 손을 움켜쥐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팔려나갔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 원장이 모든 걸 꾸민 것이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와 낡은 집 대문 앞에 섰다. 바람이 불어 현관문이 덜컹거렸다. 눈앞에는 시어머니의 제사진 위패가 놓여 있었다. 순자는 촛불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그랬지. 그 애는 죽었다고. 그런데 왜? 내 이름을 도용했어? 촛불이 흔들리며 타들어갔다. 순자는 울분을 삼켰다. 죽어서도 용서 못해. 그 아이를 찾아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야. 그날 밤 순자는 서류와 사진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통역사의 전화번호를 다시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그리고 이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낮게 속삭였다. 우리 만나야겠구나. 전화기 너머로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나야.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 미안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의 진짜 주인을 찾아야 해. 전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40년의 침묵이 깨졌다. 며칠 뒤 순자와 수연은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다. 찻잔 사이로 김이 피어올랐다. 그 사이에 40년 세월이 끼어 있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왜 나를 버렸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순자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다. 이게 내 입양 기록이야. 내가 쓴 게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더라. 수연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당신이 직접 서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난 몰랐어. 그날 아픈 널 품에 안고 울었는데 다음 날 그 아이는 죽었다고 했어. 그 말을 믿었지. 평생을 그렇게 믿었어. 수연의 손이 떨렸다. 그럼 나는 죽었다고 속이고 팔려간 거예요? 순자의 목이 메었다. 그랬던 거야. 내가 아플까봐 부끄러워서 너무 무서워서 묻고만 살았지. 그런데 이젠 알아버렸네.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어. 순자는 서류 한 장을 수연에게 내밀었다. 입양 주선자 장모 씨, 보호자 동의 박순자 도용. 수연은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다. 그 사람, 그 원장, 이미 죽었다죠? 그래. 하지만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 시어머니의 동생, 장 원장의 조카. 둘이 함께 꾸민 거래였어. 순자는 울분을 삼켰다. 그들은 돈을 받았고 난 평생 죄를 짊어졌어. 내가 죽은 줄 알고 매년 제사까지 지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다. 엄마, 나도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죄인은 따로 있었네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래도 난 죄인이야. 널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앞에 섰다. 이제 됐어요. 진실은 알았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순자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숨지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 내 인생을 되돌려 줄 거야. 순자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40년 만에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려 했다. 그날 밤 순자는 불 꺼진 방 안에서 낡은 탁자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더미와 녹음기, 그리고 수연이 건넨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수연 변호사. 순자는 명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녹음 버튼을 눌렀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건 내 죄를 정리하는 기록이다. 내 이름을 도용한 자, 내 아이를 빼앗은 자, 모두 밝힐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40년간 쌓였던 눈물이 이미 다 말라버린 듯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엄마, 준비됐어요. 내일 그 사람들 만나러 갑시다. 순자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약속해라. 분노로만 가지 말자. 우린 증명해야 해. 복수보다 진실을. 전화가 끊기고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순자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바라봤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아기의 그림자. 그녀는 그 사진을 떼어내 손끝으로 먼지를 닦았다. 이젠 울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냉철했다. 그동안의 울음과 후회가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며 방 안 공기를 갈랐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젠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운다. 그녀는 차분히 봉투를 정리했다. 서류, 사진, 위조된 도장 기록, 그리고 녹음 파일. 모든 조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실의 중심, 그리고 마지막 맞대면의 자리였다. 순자는 천천히 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고 손끝에는 오랜 슬픔이 아닌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 끝을 내자.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오랜 시간의 통곡보다 무거웠다. 낮에 햇살이 무겁게 깔린 마을회관. 오래된 의자와 낡은 시계가 묘한 정적을 만들고 있었다. 그곳에는 순자, 수연, 그리고 시어머니의 동생인 장 씨가 마주 앉아 있었다. 장 씨는 처음엔 태연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 일을 캐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다 지난 일이야. 수연이 단호히 말했다. 지난 일이 아니에요. 제 인생이고 제 어머니의 죄책감이었어요. 장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엄마가 아들 하나도 못 낳았잖아. 그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니? 그 원장이 미국 쪽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냥 그렇게 처리한 거야. 순자의 손이 떨렸다. 그게 내 입에서 나올 말이냐? 아이를 팔아넘기고 체면이라니. 내가 사람이라면 그 말을 함부로 못해. 장 씨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어쩔 건데? 증거라도 있어? 그 순간 수연이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놨다. 버튼이 눌리며 장 씨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그 원장이 미국 쪽이랑 연결돼 있었지. 그냥 그렇게 처리한 거야. 장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건 충분한 증거예요. 당신의 말이 스스로를 무너뜨렸네요. 순자는 덤덤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끝내자. 내가 숨긴 시간은 끝났어. 장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억울하다는 듯 외쳤다. 다 시어머니가 시킨 일이야.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미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문 밖에서는 구청 직원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이 준비한 고발 절차였다. 장 씨가 끌려나가며 울분을 토했지만 그 소리는 금세 멀어졌다. 순자는 그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눈을 감으니 마음속에서 오래된 사슬이 하나씩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수연이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요. 엄마, 이제 자유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너를 더 이상 미안하다고 부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녀의 손이 딸의 손을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40년 만에 진짜 가족의 온기가 돌아왔다. 며칠 후 순자의 집 앞 골목에 가을 햇살이 비쳤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빛이 벽에 걸린 사진 위로 부드럽게 번졌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자와 아기, 수연의 흑백 사진이 새로 함께 찍은 모녀의 사진 옆에 나란히 걸려 있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손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오래된 베넷 저고리가 놓여 있었다. 헤어진 천 조각을 이어붙이고 낡은 실로 꿰매며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꿰매는 듯했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조용히 어머니 앞에 앉았다.
이젠 그 베넷 저고리 버려도 돼요. 이제 우린 다시 만났잖아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아니야. 이건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녀는 완성된 저고리를 조심스레 접어 수연의 손에 올려놓았다. 이제 내가 가져라. 내가 내게 돌아왔다는 증거야. 수연은 그걸 품에 안았다.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도 이걸 잃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세상은 그때보다 나아졌을까 모르겠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 억울하게 버려진 사랑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거. 집안에 조용한 웃음소리가 번졌다. 이웃의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아가야, 이제 정말 편히 자라. 수연은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다음 주에 같이 미국 가요. 그곳에도 당신이 만든 베넷 저고리를 전시하고 싶어요. 순자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저었다. 난 이 집을 지킬 거야.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니까.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이제 슬픔이 아닌 평온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지워주지 않는다. 다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준다. 그리고 용서가 그 시간을 완성한다.